자, 드디어 10월 15일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다주택자분들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실수요자분들까지 부동산 대책 관련하여 문의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자, 복잡하게 느껴지는 정책 용어와 세법 관련된 사항들을 제가 시청자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 지역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하고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가 늘었는데 보시면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서 옆에 사진과 같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집을 사고 팔 때 정부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허가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 실거주 의무가 2년이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 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경우 시행은 10월 20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20일 전에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20일 전, 그러니까 10월 19일까지 계약을 서두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이 둘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투기 과열 지구로 묶이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의 LTV가 무주택의 경우 40%, 기존 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0%가 되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가격대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시가가 10억 이하인 주택은 6억 원, 15억 초과 25억 이하인 아파트나 이런 주택들은 4억 원, 그리고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듭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의 경우에는 1주택자 대출 한도의 경우 2억 원이 되고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은 80%가 되며 조건부 전세 대출, 그러니까 추가 주택 구매를 전제로 한 대출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의 경우 1억 원 초과 보유 차주의 경우에는 1년간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이 됩니다. 또한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 입주 계획 신고와 더불어서 해당 금융의 그 증빙 자료도 제출 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까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했었잖아요. 여기서 현재 증빙 자료도 제출 의무가 됩니다. 이 부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세법에서 변화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주택자분들은 특히나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첫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자, 중과가 어떻게 되냐면 현재는 세율이 기본세율 6%에서 45%까지이지만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가 추가로 붙고 3주택자인 경우에는 30%가 추가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서울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 시에 기본세율 6에서 45%에서 20%가 추가가 되니까 최고 세율은 65%까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전면 배제됩니다. 현재는 주택을 최소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 1년에 2%씩 세금이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보유했다 라고 한다면 6%가 세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혜택이 아예 사라집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배제 규정이 일단은 26년 5월 9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유예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예 종료 시점까지 지금 7개월 정도 남았고 이 유예가 한 번 더 유예가 될지 내년 가서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중과나 이런 것들과 달리
유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취득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항상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넷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가 됩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했죠? 보유만 2년 채우면 됐었잖아요. 하지만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됩니다. 주택을 팔아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정부 발표에 따르면 30억 원 이상 최고가,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에 대해서, 그리고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을 실시하고 심지어 시세 조작 행위를 하는 중개 사무소까지 점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자, 사실 이 부분은 세무 전문가로서 솔직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30억 원 이상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해서 정당한 경제 활동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정부에서는 전수 검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잠재적 투기꾼으로 좀 나이 찍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좀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30억 원 이상 주택을 사시는 분들은 제가 앞서 올린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에서처럼 부동산 자금을 조금 더 정밀하게 관리하고 난 뒤에, 그리고 세무사하고 상담을 받고 나서 구입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추가적인 보유세 인상하고 거래세를 늘리겠다는 방향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지만 아직 어떻게 세금 인상하겠다라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세제 구조 개편의 경우 세법 자체를 바꾼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었던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중과를 활용해서 세금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제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세금을 좀 올리거나 잦은 정책의 변화는 오히려 다주택자들과 무주택자들에게 시장을 왜곡하여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정책으로 해당 규제 지역의 수요는 줄어들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그 기타 지역, 경기도의 기타 지역, 안 묶인 지역들의 경우에는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뭐 풍선 효과라고도 하죠. 그리고 잦은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주택을 팔지 않고 매물을 걷어들이는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유동성 공급이 커져서 모든 자산, 부동산, 주식, 코인 모든 게 올라가는 것 중에 정부는 부동산 쏠림을 막으려는 게 아마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정책 똑똑하게 알고 대응하셔서 절세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